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34페이지 예제 20번 팔자 보겠습니다. 갑신병인 개의 갑인. 참고로 우리가 그 교훈식이 있잖아요. 교훈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항상 상하 교훈하는 것, 이것도 같이 항상 표기를 해 두시면 나중에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더 훨씬 좋습니다. 인신상충이 있죠. 그런데 인신상충을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는 보신을 먼저 보라 이 말입니다. 호일명 선생의 보신 이론 있죠. 그리고 보신이 손상되면 창충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팔자는 지금 목월의 출생에서 목이 투관하고 있고, 그래서 왕한 목을 금이 충하는, 그래서 왕신을 노하게 하는, 경노하게 하는 이런 이론 있잖아요. 왕자 충발. 그런 걸 설명하려면 80년 경신년 개해운인데요. 이때는 왕신을 경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신을 건드려서 노하게 했다는 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보신로 해석을 하면 해수가 보신인데 신금이 와서 인을 충하는 것을 해수가 방해준다. 이렇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인목이 무탈하고, 따라서 금목 간에 어떤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인신충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인을 한 개의 해수가 인해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합과 충이 있는 거죠. 합충 병견. 정자로 쓰면 이런 거잖아요. 병견. 합충이 같이 있는 경우에서 합은 충을 해소하고 충은 합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보아도 인신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신일로만 해서 신을 해수가 중간에서 유통해서 전화하게 했다라는 것으로만 설명할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작용 순서가 신년이 오면 년, 월, 일, 시로 작용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해수가 갑자기 제일 먼저 와서 신을 중간에서 통관했다, 이런 것은 이상하죠. 그래서 마지막 신만 보호한다, 이렇게 하기도 또 애매하죠. 어쨌든 보호신일로 하면 최소한 이는 중간에서 해수가 보호할 수 있는 구조다. 인신충은 그래서
경신일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좋지만 그래서 배열이 좋은 편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임술대운은 주의해야 된다. 술토는 술을 극하면 매우 무정하니 대운이 천간인 때는 지지를 보고 지지로 가는 때는 겸하여 천간을 보아야 하는 것. 천간에 합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술대운이다. 그러면 천간에 합이 있는 경우는 지지운에서도 천간합을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하반기 대운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간합이 있으면 천간도 같이 원국에 똑같이 작용하는 걸 보는 거죠. 지지의 삼합국이 있는 경우는 천간운에서도 삼합국을 같이 본다. 반합국도 같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삼합국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국을 이룬 것은 기가 비록 지지에서 기를 이루었지만 국을 이루었지만 기가 간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유행한다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간합 같은 경우는 천간을 통해서 지지로 기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천간에 합이 있는 경우 지지의 삼합이나 반합은 약간 조금 덜 기가 덜 집중된 건데요. 반합도 같이 간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인년 인월 인목과 축이 같이 가면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축은 축월에 시작하기 때문에요. 인월에도 같이 있는 거죠. 임술, 임운, 유년이 을축년. 임운의 을축년. 무자월에 이를 때 천간의 무토는 먼저 대운 임술을 극하여 없애니 그 후에 1월 인축이 병행할 때의 금목 상충은 아무 일이 없긴 어렵다. 이 지금 대운 수가 없어지니까 중간에서 통관해주는 글자가 없어져서 인목 상충이 그대로 그 충격이 원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을축년이면 사실은 무자월이잖아요. 무자월은 을목의 구간이죠. 을목. 그래서 직접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하지 못하죠. 무토가 무자월에 무가 을목이 지금 활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임술 대운 간에 작용한다라고 지금 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핍진법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다만 원국과 간합하는 유월간 무는 원국 일간과 간합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년의 지배하에 있는 유월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운이나 원국에 작용할 역량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무토가 비록 유년, 을축년, 을목에 관할하에 있다고 하지만 원국의 개수와 간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무토는 작용하는 영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임수, 대운간 임수를 극하고 원국의 병화를 설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때에도 원국에 있는 간목의 극을 받아서 원국에 작용하는 영향은 매우 약하죠. 대운은 을기간, 대운과 유월간, 을기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운의 임수는 작용을 받아서 영향을 잃지만 원국에 있는 간목에 의해서 무토는 극을 받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못하다. 그래서 대운간이 아니 6월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수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인신충이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국에 있는 간목 때문에 무토가 회극을 받아서 작용할 역량이 매우 적어져서 원국의 해수가 중간에서 인신충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써놓은 거죠, 여기다가. 주어법으로 보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입니다. 인해합이 있고 합충이 서로 해소되죠. 엄격히 말하면 해소되는 것보다는 해수를 지금 인 두 개가 합하고 있어서 해수는 사실은 묶여 있는 거죠. 해수는 인도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자유로운 글자는 신금뿐인데 신금이 인목을 충하는 역량이 갖고는 있지만 충을 받는 인목이 해수와 합하느라고 인목의 충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기신은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기신이죠. 개해, 경신, 경금이 왔어도 원국의 병화 간목이 합세해서 경금을 극할 수 있죠. 신금이 온다면 신금은 지지 해수가 대운지 해수가 원국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금이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유년 신금을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개해운 경신년에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것은 뭐 쟁합하고 있는 상이다. 임수는 작용력이 약하다. 임술대운을 보면 임수는 기신이죠. 주법의 특징은 먼저 선제적으로 희신 기신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이 인신충이 명국이 원국이 반기는 것인지 끌리는 것인지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신, 여기서 인중의 격신, 그 다음에 용신이 손상된 흉하죠. 그런데 인해합으로 해수가 구하는 거죠. 합구해. 그래서 천간 임수는 기신이지만 해수는
중요한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운유년에서 해수가 손상할 시에는 도리어 병과 갑이 손상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올라오는 임수와 경금 조합뿐만 아니고 지지로 오는 해수를 손상하는 글자를 주의해야 된다. 근데 임술대운이 되면 임수 귀신이죠. 술토는 뭡니까? 지지 해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도 귀신입니다. 임수는 겁재죠. 겁재가 격신 병화로 보면 칠살이죠. 그래서 겁재와 칠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해석을 해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겁재인데 일간이 받아들이기에는 격신이 받아들이기에는 칠살이다. 그런데 임수는 귀신이기 때문에 흉한 측면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다툼, 다침 이런 거죠. 흉한 측면이 동료 간의 다툼, 그래서 다치고 아니면 동료와 뭘 합작을 해서 칠살, 관사구설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술토는 지지술토는 일단 지지에서는 해수를 극하지만 동주작용을 하는 가장 먼저 대우는 동주끼리 작용하죠. 그래서 원국에 작용할 때는 해수를 극하려고 하지만 인해합으로 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수를 동시에 제거하죠. 그래서 격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원국과는 인술 화국도 이루어서 또 병화를 또 회출합니다. 회출. 그래서 술토는 단순히 보면 귀신으로 보기 쉬운데 이 활자 구조에서는 희신작용을 하죠. 그래서 술무토는 정관이죠. 그런데 격신 대비 식신이죠. 그리고 희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길상이다. 하반기 대운에는 정관과 식신의 긍정적인 부분. 식신은 예를 들어서 진로가 열리는. 그런데 정관은 직업이나 직장 이런 것도 작용하죠. 이런 것들로 세세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 임술대운, 대운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신년은 개해운, 해운이죠. 아까 별일 없었다. 개수는 원국엔 없지만 희신이죠. 정화를 제거해 주니까요. 해수는 귀신이지만 도리어 인을 합하니까 두 개의 인목이 자유로워진다. 또 귀신 신금을 귀신 임수가 전화하니까 흉이 아니라 길상이다. 이것은 지금 대운이 경신년이고요. 그 다음에 을축년은 임술대운이죠. 을목은 귀신이죠. 식신이 인성의 흉상이다. 식신이 인성의 흉상. 인체상으로는 식신은 식상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거, 왕성한 움직임이죠. 어린아이 모습이니까요. 인체상으로는 돌아다니다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다가 인성의 흉하니까 보호물이 인성이죠. 다치는 상이다. 축토는 귀신이죠. 칠살이죠. 평관. 오화가 있다면 축토는 희신 역할을 하는데
좀 오화가 없죠, 여기서는. 자, 무자월. 무토는 유년간 을목의 극을 입어서 대운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음양이 달라서 약간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을목의 흉의가 그대로 이어진다. 자수는 축토 구간 내에 있으므로 축토에 유년 축토가 먼저 작용한다. 자수는 축토를 합하죠. 자수는 자축합을 한다. 유년과 유월 원국이 해자축 3회 수국을 만든다. 병정화가 모두 꺼지려고 한다. 대운까지 임수인 수세가 왕하다. 수가 기신적을 역할을 하니 원국에서 금목 간의 충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 희신작용을 해야 이런 좋은 작용을 하는데 기신작용을 하니까 그런 작용이 못 된다 이거죠. 수방으로 또 육합이 방해되죠. 인해합, 그러니까 해자축, 해수가 이제는 인목을 합하려는 것을 버리고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골절, 모기 상해를 입는 것으로, 골절은 흔히 모기 상해를 입는 것. 대부분 을묘목 같은 경우는 뭐 적은데 이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인, 그러니까 양과 음을 갖고 양, 갑을이 있는데 양이죠. 외부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기능, 이런 것들이죠. 뭐 골절이면 이것은 뭐 내부에 무슨 목, 이게 간이면 이게 뭐 담, 이런 식의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문제, 양간, 내부적인 어떤 문제, 음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정미을사, 정유, 계묘. 묘유충이 있죠. 여기서는 잘 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묘미 합도 있고 그다음에 사유 국도 있습니다. 묘목이 유금의 척극을 받는데 비록 천간에 개수가 있어서 을목을 생하지만 상해는 이미 이루어진다. 더구나 개수는 무근하여 개수 자신도 보호하기 어렵다. 토왕한 년, 예를 들어서 79년 김인년에 이르면 개수는 손상을 입고 신장에 염증이 생긴다. 개수가 흔히 우리가 뭐 방광, 뭐 신장, 콩팥 이런 거죠. 개수. 혹시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데 월간 을목이 개를 구응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요? 을목은 정화에게 설을 입죠. 그래서 기토를 생하는 것으로 전화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면 년에서 월로, 월에서 일시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약간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설을 당하고 있죠. 신장이 좋지 않은
기토가 개수를 극할 때에는 마침 대운이 갑진이고 갑이 기토를 합하여 토가 더욱 왕하게 한다. 갑기합해서 토로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힘을 합쳐서 개수를 더 극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월도 화월이고요. 원국에 대운, 유년 전부 다 지지가 토입니다. 그래서 토로 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신장이 좋지 않네도 이명은 신이 허한 소치다. 이명이 있고 빈혈도 있다. 배열이 좋지 않아서 심장도 좋지 않다. 묘목이 위에게 극을 입는데 천간 개수가 손상을 입는 때에 묘목이 손상을 입는 것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묘는 천간의 개수가 손상을 입으면 더 심하게 손상된다. 지지가 습한 토운, 진이나 축이죠. 습토로 갈 때면 습토가 화를 설하고 금을 생하여 묘를 극하는 영향이 가중되고 이때 묘목이 손상되어 간 등의 기능이 좋지 않고 오른쪽 다리에 년월은 왼쪽, 일신은 오른쪽 다리에 풍습 산통이 있다. 2002년 병이 많다. 다병한 팔자다. 이런 거죠. 의외 사건을 본다면 돌발적인 상해는 주로 신내사, 그러니까 신강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죠. 신강약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본. 이민, 인운, 신사년, 개사월. 이민, 인운, 신사년, 개사월. 이미 개사월은 신금이 동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사화도 이때 동하네요. 개수는 또 원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사월은 천간은 신,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대운, 임, 그리고 지지는 사, 인. 원국과 간합을 하기 때문에 인운에도 임수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운인데 유년의 사화유년인데 사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인. 이 5개 글자가 지금 이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였으나 피부만 약간 까진 정도였다. 일주가 왕하죠. 그래서 개수 7살 6월인데 6월의 기가 7살이고 그것이 원국에도 있고 또 작용을 하지만 심하지 않았다. 일주의 왕약은 의외의 사건 발생할 때 약간 분별했다. 일주가 왕하면 보통 재물을 까먹어도 사람에게는 사건이 없다. 다쳐도 가벼운 정도다. 약하면 가벼운 상해를 입는 것이고 무거우면 생명이 위중하다. 주보법으로 보면요. 격신은 병화, 성용신은 개수와 신금이다. 을목은 기신이죠. 정화가 연간에 있어서 일단 원국에서는 을목을 설하죠. 그래서 정화 가신이 나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묘미 목국으로 충이 있긴 하지만 정화는 생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죠. 4월에 화가 왕한데 사유금국, 경신금, 묘유충, 묘미 목국, 을목이 손상이 있죠.
반합국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격신병화. 용신은 해출한 간목 쓰고요. 무토는 지지에서만 씁니다. 청용신은 개수, 희신은 신금이다. 김인현, 상하 모두 기신, 묘미 목국으로 기신, 을목이 기토를 약간 견제 가능하다. 기토와 개수를 극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죠. 개수가 손상이니까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민운, 임수는 기신이지만 정화를 합거, 희신 역할을 한다. 인목은 희신 역할을 한다. 즉 인사형은 기신을 제거하여 일부 좋은 역할을 하지만 병화와 무토가 동요되면 피할 수 없다. 이건 기신이죠. 병화와 무토는. 신사년은 신금은 개수를 보호하는 희신이죠. 다만 동주 사화의 극을 입으니 희신간 불화죠. 신 역할을 발휘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사화는 희신이다. 개사월, 개수는 신금에 관할 구간이 있으니 신금을 약화시킨다. 신금은 정임합을 해소한다. 원국의 을목기신은 정화합세에서 신금을 견제하려고 한다. 임수대운기신도 원국에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에 인운이지만 뭐 이렇다. 누차 말씀드렸죠. 간합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운도 작용하는 것이죠. 사화는 희신이다. 개사월은 사화가 발동하고 유년의 작용, 원국의 사화는 강해지는 거죠. 다만 인사형이 있으니 병화, 무토가 손상이 있다. 아울러 사유 반합국은 인목을 극한다. 금목이 대립되는 거죠. 천간에도 신금이어서 목성과 대치하니 편재성, 신사년, 편재성이 그다음에 병화, 재성의 흉성을 내포하고 있다. 목성은 인성이죠. 그러니까 보호물의 손상이다. 목이 손상되는 거예요. 목이. 그다음에 금이 손상되는 거죠. 이런 거 뭐 보호물, 병 같은 거지 인상 우리가. 그다음에 편재는 재성의 흉성이면 재물을 약간 까먹는 그런 거죠. 재성은 또 아까 식상이 어떤 분주히 돌아다니는 어떤 왕성한 움직임이면 재성은 그것의 결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도 부지런한 어떤 근면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방해를 받는 거. 그러니까 약간 부자유스러운 모습. 인성도 뭐 어디 병원에 입원해도 인성이라고 우리가 보죠. 흉한 경우에. 그래서 어떤 신체상을 보면 입원하거나 아프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목이 이제 인성의 흉성이면 금한테 극을 당하죠. 재와 신과 을. 교통사고. 주보상 혼잡이나 동별은 없으니까 크게 흉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팔자는 신금이
해월생이죠. 해묘목도 있고요. 사해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목궁 또 사해충, 해묘목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일단 이 팔자에서 신금정화가 있죠. 그래서 묘목이 일단 상하고 있습니다. 상하는 건 분명하죠. 일단 뭐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알만한 건데요. 목이 언제 어떻게 보신 이론을 지금 관점에 설명을 해보면 목이 언제 손상되고 기능을 못하게 될까 이런 관점에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신 해수가 언제 제거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보신은 주보에서 청용신이 있고 청용신을 호유하는 그 희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보신의 개념입니다. 용신을 보호하는 것도 보신이죠. 예를 들어 주보로 보면 이 팔자는 격신이 을목, 용신이 정화입니다. 신금이 투간에 있기 때문에 정화가 신금을 제거해서 을목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군뇌, 신생 이런 거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이, 병화는 조용신으로 기능하지만 신금을 합하여 수로 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 그 다음에 무토도 또 보신 기능을 하죠. 이런 것처럼 보신은 격국법에서도 우리가 상신이 손상이 되면, 상신, 용신을 호위하는 상신이 손상이 되면 그것을 구응한다고 그랬죠. 구응. 이걸 희신이라고 했는데, 이 구응하는 희신이 상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는 꼭 생만은 아니고요. 생도 있고 청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잡을 제거하는 거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를 좀 넓게 보시면 된다. 대운 임자에서 수가 와서 생목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임수는 출간에 있어서 정화에게 합을 당하고 지지자수가 명중에 들어오는데, 좌변에 사화를 만나고 우변은 묘목을 만나니 모두 소모하는 것들이죠. 무진년 토왕극수에서 수는 위기가 사방에 잠복한다. 기사년 을해월 년지일지 유년의 지지가 모두 해수를 충하니까 해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해 중에 수, 목이 모두 상한다. 정축월 정이 천간에 투간하여 다시 임수를 합하고 축토는 대운의 자수를 합구한다. 이때 수가 끝장이 난다. 묘목은 자연히 손상을 입는다. 묘목은 편재인데 이때 부친이 서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주법으로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기사년 을해월, 그러니까 사해충이 있죠. 그래서 사화가 정지, 해수는 작동하죠. 다만 해수가 손상이 된다. 원국에 사해충이 있는데
해월에 이르르면 사화가 작동을 멈추고 해수가 다 가서 꺼버린다. 그 다음에 축월, 정축월. 정화가 투간, 임술 합하고 축토는 대운 자술 합거. 이때 수가 완전히 끝장이 난다. 이때는 지금 자운, 그 다음에 축월, 그 다음에 원구 해자축, 수방이 있는데 수의 방국. 왜 이때 수가 끝장이 난다고 했을까요? 해자축 수방은 일단 이루어지지 않죠. 매번 토국수의 년을 만나면 오른쪽 다리가 풍수통을 앓는다. 아까 이 일시가 우라고 그랬잖아요. 묘목이죠. 대운이 축토일 때 경진년, 대운 축토와 진토가 해수를 합극한다. 이 인연이 가장 심각하고 매일 비가 내리기 전 예보다 정확한 침으로 다스린다. 근육과 힘줄이죠. 근육과 뼈. 목이 금액에 손상을 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양목은 비교적 뼈에 편중되고 음목은 비교적 힘줄에 치중되어서 시큰거린다. 목피금상이죠. 주보로 보면요. 을, 정, 경무 이렇게 취하고요. 부친을 이렇게 을목을 취하는데 신금이 극하니까 정화. 그리고 병화가 혼잡되죠. 그래서 무토. 을목, 정화, 무토. 재성이기 때문에 일단 혼잡을 먼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토, 개수. 이것은 신금. 여기는 경금, 희신이니까 간목. 이런 글자들이 오면 육친상으로는 일단 부친을 좀 봐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월에 신금이 있죠. 부친궁에. 그래서 궁도 같이 보면 된다. 을목,
붙인 을목 편제죠. 정화가 보호한다. 정화를 깨트리려면 을목이 위태롭다. 아울러서 간목, 간목이 혼잡하니 경금을 같이 본다. 뭐 무토도 봐야 돼.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혼잡을 보는 겁니다. 신금 혼잡을 제거하는 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주보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육친을 볼 때 이렇게 미리 육친성과 육친의 동태를 보는 글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임자대운, 자운, 기사년, 정축을 부친이 사망하는데 대운 임수는 정화를 합하고 있는 상태다. 해묘, 목국이 있고 동주에 유근하니까 합류한다. 자운, 수세가 더 왕해진다. 자는 기신이죠. 기사년, 개수는 정화를 설하고 신금을 생하는 기신이죠. 인성이 재성의 흉성을 가진다. 사화는 희신을 가지지만 본기는 기신이죠. 병화, 기신이죠. 충으로 갑, 임을 제거하려는 의사는 길하다. 기사년 정축월은 기토의 관장 구간이 아니어서 정화는 직접 대운과 운국에 작용한다. 정화는 부친성이죠. 다만 월지 축토는 유년지 사화의 후관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대운공이 직접 작용한다. 해자축 3일 수방을 이룬다. 상반이 경과한 임수를 다시 합부로 불러오고 사축 금국으로 신이 극왕해져서 정화는 일목 보신 잃고 수가 창광하니 몸들 것이다. 해자축 수방 아까 잘못 설명. 해자축 수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사해충이 있기 때문에 해자축 수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방국을 이루려는 정이 있다. 정. 그래서 수의 기운이 왕한 건 분명한데 방국까지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수가 살아나 버린 거죠. 일단 축월은 해수의 구간은 아닌데 해수 구간인데 정축월은 정화가 을목의 구간이 아닌 거죠. 축월은 4월의 구간이 아니죠. 4월. 정축월은 임자대운이기 때문에 자축, 해자축, 그 다음에 자축합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정화는 을목 보호신을 잃고 수가 창광하니 몸둘 곳이 없다. 을목을 정화가 보호하기도 하지만 을목이 정화를 보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호 아까 군례 신생인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쇠락해지면 두 글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좋지 않은 게 나타난다 이거죠. 음체양룡이죠. 금생수 수국 원국에서는 지금 신해 금생수하고
다음에 사해충이죠. 그래서 수국화하고 있는데 양용신을 쓰려면 먼저 목을 제거하고 자유스러워진 토가 수를 극해야 되죠. 근데 원국의 구조는 오히려 신사, 화극금하죠. 그래서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하지 못하게 되니까 금생수하니까요. 이걸 못하게 견제하니까 좋을 듯 하지만 도리어 목을 돕는 거죠. 화극금은 금이 작용을 못하게, 목을 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토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래서 음을 돕는 거죠. 그래서 음이 왕한데 구응이 없는 것. 대운 임자대운, 수왕 음왕, 개축대운 투국수이나 음황하죠. 경진년 토생금 하는데 이것은 금이 토를 설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금이 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설해서 음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음이 왕하게 하니까 그런 폐해가 있다. 이하도 뭐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440페이지는 분략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합해서 화기를 볼 때는 갑기합이면 토인데 화토하는데 갑이 무토로, 기는 기토 그대로, 을경합은 뭐 이런, 을목은 신금으로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합을 해소하는 경우는 비견, 편재, 편관이 오면 해소가 된다. 갑기합 같은 경우는 비견, 갑이 오거나 그 다음에 편재, 무토가 오거나 편관, 경금이 오거나, 또는 기토 입장에서 보면 기토가 오거나 편재, 개수, 그 다음에 편관, 을목 이렇게 오면 갑기합이 해소된다. 이런 걸 한번 기억해 줄 만하고요. 일단 육친을 보는 방법,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42페이지까지 한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